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주차 온라인 강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pre-reading 그리고 main reading, while reading을 우리가 주로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post-reading에 대한 analysis를 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잠깐 post-reading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활용할 액티비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가 언지만 잠깐 드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수업을 전체적으로 한 학기를 이제 좀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수업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 teaching reading이라든지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교과서가 메인 액티비티가 reading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reading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고 TBLT, task based라면서도 이제 pre-task, while task, 그 다음에 post-task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 태스크 자리에 reading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while reading, pre-reading 이 두 가지를 했다. 이제 오늘은 post-reading인데 전체의 강의의 흐름은 이러했습니다. 올라가서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3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while reading에 대한 교과서 분석을 했잖아요. 이건 교과서 첫 페이지였고 while reading에 이제 본문 분석을 했죠. 학생들이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서 past tense ED를 전체적으로 input flood의 현상을 보면서 쭉 학습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학습자에게 친밀도가 느껴지는 motivating하고 interesting한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생에 적합한 내용이었고 하지만 거기에서 또 교육적인 내용 또한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past tense를 타겟 폼으로 하는 본문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쭉 했었어요. 그리고 while reading이에요. 자, while reading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자들이 제대로 읽어나가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컴프레션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컴프레션 체크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What did what did she and her friends first do at the elephant home? 이런 이제 질문들로 이것에 적합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읽어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while reading은 말 그대로 읽는 그 자체이고 읽어나가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은 토픽이라든지 아니면 디테일드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중간에 따라왔다 하고 우리가 유사한 거를 AI 기반의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봤죠. 단어의 난이도도 맞췄고 그 다음에 ED로 적절하게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로 돌아갔을 때 프리는 프리리딩에서의 목표는 뭐였다? 학습자들이 while reading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프리리딩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리리딩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잘 알아야지만 while reading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프리리딩에 녹아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past tense로 잡았죠. 학습자들이 past tense를 잘 이해하면 잘한 것이고 잘할 것이고 past tense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 리딩을 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스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past tense를 넣어서 그쵸? 여기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렸고 past tense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코스페이시스를 이용해가지고 past tense 액티비티를 만들었잖아요. meaningful하게. 그게 바로 프리-리딩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제는 post-reading while reading에서 배운 거를 얼마나 잘 학습을 했는지 그걸 얼마나 잘 그들의 실생활에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이제 확장의 단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pre-reading, while reading, post-reading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리딩을 가르친다는 것은 총 3가지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pre-reading, 그렇죠? 그 다음이 while reading, 이게 빠졌네요. 그 다음에 post-reading, 전, 중, 후 단계예요. 그렇죠? 전, 중, 후 단계인데 그것의 목적, 그것을 왜 이러한 단계를 활용해야 하는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와 조금만 크게 목적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 액티비티. 그럼 그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액티비티,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 2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전 활동이에요. 읽기 전 활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읽기 전 활동. 읽기 전 활동은 목적이 뭐예요? Activating learners background knowledge. 네. 선행 지식,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 논문이 아니고 그 토픽, while reading에서 할 것에 대한 어떤
선행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활성화시켜주고 arouse students' interest, 학습자들의 이 흥미도 돋구어주고 그 다음에 motivating, 읽기 위한 동기도 고취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pre-teaching key vocabulary, 미리 주요 단어를 알려준다. 그렇게 해야지만 while reading에 나오는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for clear linguistic knowledge를 위해서 to clear linguistic obstacles, 어떤 언어적인 장애를 없애준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코스페이시스를 이용한 그 인터랙티브 태스크를 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past tense ed의 어떤 obstacle, 그 다음에 주요 단어에 대한 obstacle, 그거를 미리 해소를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과제였죠. 그것에 적합한 활동은요, brainstorming.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내용에 대한 거예요. 탕가의 봉사활동이 예시이다. 그러면 봉사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프리티칭은 이제 형태, 언어의 형태, 폼에 대한 것인데 흔히 이제 어휘라든지 그 다음에 적어볼까요? 어휘라든지 문법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뭐 발음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vocabulary 뿐만이 아니라 적합한 폼이 있다면 미리 넌지시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다 왜 하는 거예요? while reading에서 그 내용에 대한 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while reading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활동을 다 했어요. 학습자들의 선행 지식도 액티비티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놨고 얼마나 그 주제가 너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인터레스트도 고취시켰고 동기도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단어도 다 알려줬어요. 중요한 것도. 이제 읽기 중 활동이에요. 읽기 중 활동. 읽기 활동. 그쵸? 아이고. 읽기 활동이죠. 읽기 활동. 바로 그 읽기 활동으로 들어가요. 읽기 활동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진짜 읽는 거예요. Reading for gist. gist가 뭐예요? 요점이요. 요점. 요점에 대해서 아는 거. 요점을 파악하면서 읽는 거죠. 요점을 파악하기. 메인 아이디어라고 적어볼게요. 메인 아이디어스를 파악하면서 읽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Reading for details or specific information. 이거는 세부 주제, 세부 내용 파악하기. 세부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읽으면서 그때그때 질문이 주어지죠. 우리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 탕가가 친구들과 처음 한 일은? 뭐 이러면서 내용 파악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various types of comprehension questions를 이용해서 다양한 comprehension questions를 이용해가지고 위의 활동을 체크할 수 있다. true, false도 있을 수 있고 multiple choice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러한 질문들의 공통점은 뭐다? Students understanding on the text. 그 텍스트에 대한 수련의 학생들의 이해를 체크하는 거. 이해가 잘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writer's purpose나 intention을 물어볼 수도 있고 main idea를 물어볼 수도 있고 specific information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론의 문제를 할 수도 있어요. 적혀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고차원적인 생각을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체크하는 추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이제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문제에 나올 법한 그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읽기에 있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읽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트 리딩 보세요. 포스트 리딩은 이제 읽은 후 활동이에요. 읽은 후 활동은 왜 중요하냐? 읽고 나서 그냥 책을 덮으면 안 되고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을 촉진시켜주는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 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expansion이라는 것은 확장입니다. 확장. 그렇죠? 확장. 얼마나 이 탕가의 봉사활동이 나와 유사한지, 나의 삶과 그리고 이 봉사활동에서 배운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 삶에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connecting text to self. 그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과 나를 연결시켜 보는 거죠. world. 세상과 연결시켜보고 and other texts. 그리고 다른 텍스트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게 이제 synthesize. 결합시켜보는 활동이에요. 뭔가를
이어보는, 그러니까 두 개, 분리된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공통점을 찾거나 차이점을 찾아서 연결시켜보는 그 synthesizing 활동이죠. 또 여기요. Responding to the text through a speaking, writing task.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인테그레이션이 들어간 거죠. 인테그레이션이라 함은 두 개 이상,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스킬을 하나로 한 모멘트에 같이 활용해 보는 거. 스킬 인테그레이션에 들어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건 이제 제2 언어, 영어 습득을 촉진시켜 주기 위한 어떤 활동인 것이고, 이것은 내용의 확장, 내 삶의 영어의 내 삶에 반영시켜보는, 내 삶의 내용을, 학습한 내용을 반영시켜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또요, focusing on the language in the text.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form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형태를 텍스트 속에 그냥 어떤 동떨어진 객체로 인식하지 않고 텍스트 안에서 그 폼을 굉장히 의미 있게 씀으로써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잘 체크를 하지 못했던 부분, 정확성을 위한 것이죠. accuracy.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앞에 프리리딩과 와일 리딩은 웬만하면 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뭐랄까 내용에 약간 내용 위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폼보다는, 형태보다는. 이렇게 적을게요. 내용, 형태. 굳이 이제 부등호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형태보다는 내용이 강조되는, 어디가요? 프리리딩과 와일 리딩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는요, 포스트에서는요, 형태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은가, 형태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한 체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제대로 그 형태를 깨치지 못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습자처럼 그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뭔가를 자동적으로 습득하는 능력이 우리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교사가 이렇게 한번 revisit,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읽기 후 활동에서는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스킬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모두 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한 번 더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한 번 더 문법이라든지 어휘 등 이런 것에 대한 재확인, 교사의 재확인이 명시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리텔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액티비티죠. 리텔링이라는 거는 읽은 내용에 대한 한 번 더 말해보는 활동이에요. 재발화. 다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했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는. 그건 쓰기로 할 수도 있고 말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건 읽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 summarizing, 요약해보는 거. form-focused activities. 반면 그것이 이 미케닉한 어떤 문법 활동이 아니고 내용 기반 그리고 의미 기반의 contextualized 되어 있고 meaning-based 되어 있는 form-focused activities. 문법이나 어휘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 그 다음에 small-scale projects. 다양한 프로젝트가 또 있을 수가 있죠. 뭐 반에서 설문조사를 해봐가지고 어떤 봉사활동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에 있었던 뭐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의미 있었던 봉사활동의 경험을 수집해 본다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교실 기반의 수업을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스킬 인테그레이션. 친구한테 인터뷰를 하면 내가 말도 해야 되고 친구 말을 들어야 되고 들은 걸 받아 적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내가 적은 걸 읽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포스킬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읽기 활동을 기반으로 읽기 전에는
읽기를 더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깔리게 되고 읽기 활동 다음에는 그 읽기에서 배운 내용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읽기 활동을 먼저 만들었고 읽기 전 활동 중에서도 Pre-teaching key vocabulary to clear linguistic obstacles 혹은 Pre-teaching key grammar points to clear linguistic obstacles 이거를 위해서 core spaces 이거의 한 방향으로서 core spaces의 액티비티를 만들었고 그쵸? 태스크를 만들었고 이제는 읽기 후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focusing on language forms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responding to the text through speaking, writing tasks 이런 거를 한번 제공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액티비티를 더 만들고 한 학기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